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최근에 이 국제 유가의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4분기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감으로 갑밤 미국 시장에서 또 한 번 상승을 했는데요. 이러한 국제 유가의 상승세 더 오를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원유 상승의 여파가 인플레이션 지표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연준이 어떻게 진단할까 그 부분에 집중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세 차례 FOMC 정례 회의를 남겨두고 있죠. 9월과 11월, 12월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이번 주에 공개될 9월의 FOMC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그 이후의 상황을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99% 이상 상당히 높은 상황으로 이 금리 동결의 가능성을 점쳐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나오게 될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밤 뉴욕 증시는 연준의 FOMC를 앞두고 이 보합권에서 상승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증시 상황은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지 지금 이 시각 국내 증시 상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장 초반에는 이 상승세로 전환을 해주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 시각 기준으로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0.1% 하락하며 2,572선 지나가고 있네요. 그렇다면 수급 동향은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까요? 네,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냅니다. 이 거래일째 이어오고 있는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로 오늘 장 초반에 상승세로 좀 힘을 이어줬는데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좀 강력하네요. 각각 1,293억 원, 141억 원의 동반 매도세 이 거래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모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이 시각 기준으로 0.35% 하락하며 88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동향은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까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네요. 3거래일째 홀로 매수세 이어가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77억 원, 780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양시장은 다소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포트를 꾸려야 할까요? 오늘도 저희는 반도체 관련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가 어제 시장 안에서 좀 워낙 낙폭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상승세가 확인이 됩니다. 반등에 성공한 종목들도 많이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간밤에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5%가량 상승을 해주면서 우리 시장에도 훈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어떻게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면 좋을까요? 어떤 종목을 담아보면 좋을지 잠시 후 표적 종목을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희 방송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자, 다음 주 있을 우리나라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리나라 시장은 자체 박스권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급등이 없어요. 그렇다 급락도 없습니다. 종목들만 테마주 왔다 갔다 하는 장세를 보여주는데 나쁜 흐름으로 보이진 않아요. 뭐 지금 반도체주들 떨어지는 이유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미국 옵션 만기가 금요일 날에 있었다 그랬죠. 거기서 유가가 지금 $100가 넘었다는 기사가 아침에 나왔는데 100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을 계속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입니다. 진짜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유가에 대한 부분들도 강연에서 얘기했을 겁니다. 미국이 맘만 먹으면 $20 밑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어쨌든 유가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이션 압박 때문에 그래서 기술주들이 금요일 날에 하락을 했고 그리고 TSMC 부품의 납기 연기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떨어졌다 그러는데 미국 시장 어제 반등 나왔습니다. 반등 나온 이유는 보다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과 아이폰 15에 대한 반응들이 좋다라는 거죠. 제가 봤는데도 좋더라고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갤럭시 유저이긴 하는데 아이폰 이번에 나온 거 가격대도 뭐 그렇게 크게 물가 상승 반영을 크게 하지 않아서 일단은 괜찮은 것 같고 라인업도 잘 만들었고 3나노 공정으로 이번에 만들었거든요. 아이폰. 색상도 색상이지만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성능도 잘 뽑아냈고 못하는 거 없고 베젤도 줄어들었고 C타입에다가 예약 판매는 지금 뭐 대박이라고 하는데 뭐 실질적으로 판매가 돼봐야 알겠지만 괜찮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인도, 중국, 그다음에 뭐 미국 사람들, 유럽, 호주, 캐나다 사람 뭐 다 아이폰 이번에 좀 많이 구입할 것 같아서 은근슬쩍 그리고 IT에 대한 실적들, 그러니까 로봇, 인공지능 이슈들도 있지만
지금 OLED 장비주라든지 반도체 장비주에 대해서도 기사는 좋은 얘기 계속 나옵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지금이 가장 추운 겨울을 이제 지나가고 나서 내년에서는 이제 따뜻한 봄이 오는 상황으로 분명히 전개가 되는데 그럼 실적도 거기에 따라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디램 가격 반등 주기 시작했고요. 한 번 반등 주면 디램 가격 예를 들어서 컴퓨터 부품 사는 사람도 있죠. 램을 장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가격이 한 번 오르기 시작하게 되면 싸게 사고 싶어도 그 가격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중학교 때서부터 경험한 거라 압니다. 램 가격이 이제 부품이 예를 들어 램 가격이 뭐 4만 원, 5만 원 했던 게 쌌다고 치면 지금은 뭐 2만 원대도 내려가고 18,000원에 살 수 있고 그런데 옛날에는 4만 원만 쌌는데 그게 8만 원까지 더블로 올라가요. DDR 램이. 옛날 DDR 뭐 1, 2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DDR 1램, DDR 2램. 그게 한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8만 원까지 올라가고 제일 비쌀 때는 그게 16만 원까지 올라가요. 4만 원에 팔던 게. 4배죠. 그게 몇 년 가는 줄 알아요? 몇 년 가요, 그게. 한 2년, 4년 갑니다. 제가 이거는 과거서부터, 제가 중학교 시절서부터 컴퓨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램 가격이 한번 올라가게 되면 이 사이클을 저는 머릿속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동안에는 물량이 많았고 소비가 적어서 뭐 어떤 경기 침체 때문에 그랬다 그러지만 지금은 감산을 이루면서 램 가격이 반등을 주기 시작했고 반등을 주게 되면 한동안 계속 램 가격은 상승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IT에 대해서 실적들이 좋은 얘기가 나와줄 것 같고 자 어쨌든 전날 미국 시장 차트 잠깐 보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일단 저점을 찍었어요. 저점을 찍고 일단은 반등을 주는 이제 앞선에서 이제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FOMC 금리 동결을 할 거라 그랬으니까 별 문제는 없고 FOMC 21일 날 새벽 3시에 합니다. 내일 모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목요일 날 새벽이고 미국은 이제 내일이죠. 내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FOMC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미국에서 미 상무부가 지금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협상을 가지고 뭐 경제에 대해서 지금 뭐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근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들은 반도체 협상이거든요. 기사에도 이미 나와 있는데 20일부터 26일까지 일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3일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이번 토요일까지 일정이 되게 중요한 걸로 지금 제가 보여지는데 뭐냐면 다음 달 11일이 반도체 중국에다 수출하는 거 유예기간 끝나는 종료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뉴스에서 기사를 많이 안 떠들어대는데 반도체 수출 11일, 다음 달 10일이면 유예기간 종료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협상 카드가 뭐가 나온 게 없으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IT들이 눌리고 있는데 기사를 잘 보면 잘 해결될 것 같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 현안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해왔고 해결책도 그 안에 기사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유예 기간이 이제 다음 달에 종료가 된 이후에서 또 유예 기간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유예 기간을 1년으로 둘 건지 10년으로 둘 건지 아니면 풀어버릴 건지 그건 제가 모르죠. 아직 미 상무부 장관이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협상도 진행도 안 했는데. 근데 기사 내용하고 지금 느낌과 흐름을 봐서는 IT에 대해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드니까 뭐 그렇게 일단은 예상만 해보는 상황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그거에 대해서 기사가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면 뭐 공개 방송이나 이런 거를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그리고 수요일이네 보니까 화요일이죠. 화요일이죠. 내일 수요일이고 자 어쨌든 오늘은 공개 방송은 없지만 내일도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찾아오시면 되고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 우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리 시장은 박스권 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무엇보다 간밤 미국 시장의 영향으로 오늘 시장 안에서는 낙폭과대 종목들, 패턴주들이 기대가 되니까요. 그 가운데서 저희는 반도체 섹터를 집중해 볼까 합니다.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보면 좋을지 잠시 후 표적 종목을 통해서 체크해 보시겠고요. 그리고 저희는 방송 중에 종목 상담을 진행합니다. 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
문의 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종목 상담에 앞서서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종목 바로 제주 반도체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공략하시면 좋을지 매수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팹립스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인 제주 반도체를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저희가 또 이전에 이 표적 종목으로 공개해드렸던 종목인데 오늘은 또 어떻게 공략하시면 좋을지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안에서는 제주 반도체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IT 반도체 섹터가 어제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들이 약했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TSMC 대만 그것 때문에 빠졌다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그냥 핑계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우리나라는 반도체 수출이 금지될 위기에 있습니다. 1년 유예 기간을 1년 전에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다음 달 11일 날 끝난대요. 근데 그게 저는 잘 협상이 될 것 같으니까 오히려 지금 흔들 때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고 그러면 움직이면 이거 제주 반도체 지난주에서 2번인가 추천했는데 다 수익 달성됐던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계속 매매가 한 10번이든 20번이든 100번이든 계속 매매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다가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도 안전하고 그래서 저전력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이쪽 관련주들에서 일단 제주 반도체도 있고 뭐 텔레칩스도 있고 넥스트 칩도 있고 두산 테스나도 있고 좀 다양하게 있는데 제일 바닥이 그러니까 안전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3% 5% 먹는 거는 지난주도 2번이나 그렇게 해서 4%씩 3%씩 이렇게 수익이 나왔던 거는 만만해서 나오는데 그게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다가 튀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유예 기간 저는 잘 연장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유예 기간뿐만 아니라 그냥 오픈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그냥 중국하고 손잡고 대놓고 거래를 해요. 기사에 나온 부분들입니다. 역대 1월 달하고 8월 달하고 기사 나왔던 부분인데 역대 미국은 중국과의 교역량이 최대치입니다. 사상 최대치. 이 얘기 처음 듣는 사람들은 저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미중 무역 갈등, 뭐 반도체 전쟁 아니었어? 말은 그렇게 해놓고 서로 열심히 교역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AMD, 인텔, 미국 정부를 항명을 하면서 기사 제목에 항명이라고 써 있어요. 항명을 하면서 중국에다 반도체 설계하고 반도체 공장 짓고 이렇게 납품한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건데 안 들어도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에서 미국 기업에서 뭐 세금을 뭐 100배를 때린다든지 아니면 회사를 망하게 한다든지 그러면 얘네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로남불인 거예요. 다른 동맹국들은 못하고 자기네들은 하겠다 이건데 근데 오늘 기사 중에서 미국 기업을 미국 법으로 한수원이 이긴 걸 보면서 이거 잘하면은 다 풀어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제가 했는데 자 그래요. 그 얘기는 좀 더 나중에 하도록 하겠고 어쨌든 제주 반도체 미 상무부가 우리나라로 내일서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데 그 안에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에 대한 얘기가 그동안에 있었고 그리고 잘 얘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에 대해서 뭔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니까 그때에서 흔들 때 반도체주 어제 많이 빠졌잖아요. 바닥에 있는 것들 잘 한번 노려보자. 그래서 오늘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전일 반도체 섹터의 낙폭이 확인됐던 상황이어서 이렇게 저점에 위치했을 때 공략해 보시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신 제주 반도체 이 공략 포인트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고요. 그럼 저희는 오늘의 매수가 공개에 앞서서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희 지난주 표적 종목 아주 흐름이 좋았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로봇 관련주인 로보로보 공략해 봤는데요. 6,050원의 매수가에서 12.07%의 목표가 달성해 줬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공략해본 PSK홀딩스 28,000원 지점에서 5.71%의 목표가로 달성을 해줬고요. 그리고 수요일에 저희가 오늘의 표적 종목인 제주반도체를 공략해 봤었죠. 4,400원의 매수가에서 3.98% 목표가 달성해 줬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이어서 금요일까지 살펴본 종목 바로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우선 목요일에는 44,000원의 매수가에 공략을 해봤는데 3.41%의 수익률, 그리고 금요일에 다시 한번 매수가 조정을 해서 44,500원에 진입을 해봤는데 2.25%의 목표가 달성해줬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뉴로메카 로봇 관련주 공략을 해봤는데요. 39,500원의 지점에서 아쉽게 수익률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은 1,062.38% 달성을 해줬습니다. 자, 저희가 어제는 로봇 관련주인 뉴로메카를 공략해봤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 오늘 시장 안에서 좀 하락하는 흐름이 확인이 되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빠져요. 어제는 아침에는 강했다가 오후장이 다 약했고 인공지능 마찬가지고. 근데 조정받으면 또 올라가는데 로봇 관련주는 올 인공지능과 마찬가지. 1월 달서부터 상승했다가 3월 달서부터 계속 빠졌다가 또 최근에 다시 또 반등 줬다가 지금 다시 빠졌다가 왔다 갔다 계단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지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1월 달서부터 로봇 관련주가 인공지능이 3월 달까지 엄청 갔어요. 100% 간 애들도 있고 400%, 500% 간 애들도 있고 뭐 그냥 각자 알아서 뭐 급등한 애들은 급등하고 뭐 적당히 가는 적당히 가고 뭐 그랬는데 그런데 3월 달서부터 해서 6월 달, 7월 달까지 얘는 좀 덜 빠진 건데 많이 빠진 애들은 그대로 떨어진 애들도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다시 7월 달서부터 8월 달 많이 또 올라갔던 게 또 로봇 관련주고 얘는 그거에 비하면 많이 간 거는 아닌데 그래도 많이 갔네요. 어쨌든 이것도 한 7, 80% 올라갔던 종목인데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이제 지지 라인에서 돌려줘야 되는데 이게 돌려주려면 뭐 셀바스 AR라든지 라운피프라든지 솔트록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T-로보틱스라든지 이런 레인 로보틱스 이런 최근에 강했던 로봇 관련주들이 막 20%, 24% 폭등이 나와야 되는데 다 약하잖아요, 지금. 다 빠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도 빠지는 겁니다. 근데 다른 애들 지금 빠진 애 보면 5%, 8%, 뭐 7% 이렇게 떨어진 애들인데 1.8%밖에 안 빠지죠. 다른 애들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많이 이거 저점까지 내려와 있어서 그래요.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좀 덜 빠지는 경우고 이 저점 라인을 잘 지지를 해주면 다시 돌려 올릴 겁니다. 근데 얘 혼자서 독단적으로 가는 경우는 확률은 10%, 거의 대부분의 확률의 7, 80%는 다른 로봇주들이 급등을 했을 때 쫓아가는 거니까 다른 로봇 관련주들이 인공지능과 함께 같이 급등하는 상황이 나오면 그때는 이렇게 위로 장대 양봉이 펼쳐지면서 3, 4% 이렇게 수익이 달성이 될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겠다. 이렇게 짧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급등 명중 종목 2개만 살펴보겠습니다. 다 최근에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 자, 먼저는 심텍부터 볼게요. 자, 심텍이 전고점을 드디어 돌파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 한 4만 원 정도는 기본으로 가고 잘 가면 5만 원도 가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던 종목인데 그게 한 달 전 얘기였거든요. 근데 한 달 동안 눌러놓고 다른 IT 섹터들은 많이 빠진 애들도 있어요. 한 20% 빠진 애들도 있는데 얘는 하나도 안 빠지고 다시 기어 오르면서 39,600원까지 아마 20% 조금 넘었을 거예요. 아까 전에 550원에서 19.9%니까 600원이면 한 20점 한 몇 프로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전고점을 돌파를 했다는 건 상당히 좋은 시그널이고요. 그리고 내일 20일이죠. 20일서부터 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국 상무부 장관이 우리나라로 내일 오는지 23일 날 오는지는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일본과 우리나라를 오가면서 일단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무슨 뭐 보안에 대해서 뭐 그다음에 뭐 기사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를 논의한다고 돼 있는데 아직 오질 않았으니까 어떤 얘기를 구체적으로 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당연히 없죠. 오지도 않았는데 근데 오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논의를 하는데 그중에 제가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건 바로 반도체를 다음 달 11월 이후에서 수출이 그래서 통제가 되느냐, 풀리느냐. 우리 중국 수출 지금
통제한다 그랬었는데 그걸 유예 기간으로 풀어놨잖아요. 근데 지금 분위기랑 그다음에 기사 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거는 풀리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있어요. 왜냐면 여태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여러 가지 해결법에 대해서 수긍을 하는 단호하게 그렇게 있어요. 기사 안에. 좋은 내용만 있습니다. 그럼 와서 그 부분을 어떻게 더 발전적으로 확실하게 얘기를 끝마무리 하느냐 부분에 대한 얘기만 남았는데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기 전에 IT 섹터들이 지금 다 눌리고 있으니까 그것들을 주워 담자라는 전략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만약에 정말 안 좋은 얘기가 나올 거라 그러면 심택이 이걸 어떻게 돌파합니까? 오늘 하한가 가야죠. 그러니까 돌파가 됐다는 거는 일단 이거는 그냥 이거대로 좋은 거고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도 일단 이번 주 지나야 됩니다. 그 완전히 마무리되는 건 다음 주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가 되면 중국에다가 반도체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뭐 유예 기간을 다시 1년을 주든 3년을 주든 아니면 뭐 조건부로 해가지고 뭐 어느 부분 확실하게 안전한 이런 기업들은 수출해도 된다. 근데 지금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부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거의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건부로 안전하게. 그럼 그 안전하게 하는 그게 좀 애매하잖아요. 그게 무슨 용어가 있는데 무슨 뭐였더라 하여튼 영어가 있는데 그 뭔가에 우리나라가 그 뭔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미국에 제안을 했고 미국도 그걸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건부로 이게 이제 미국의 뭐 잠수함이나 미사일만 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기업이라는 게 확인이 된 거기에다만 납품을 하는 거는 오케이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풀린다라 그러면 뭐 우리가 지금 뭐 반도체 수출하는 거 뭐 중국 미사일 만들라고 주는 거 아니잖아요. 반도체 뭐 전자기기 뭐 이런 데나 아니면 그런 데 들어가라고 이제 우리가 판매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아마 그 부분은 풀릴 거고 실적들도 좋아질 거라서 심택도 실적은 계속 좋아질 거예요. PCB. 그러니까 IT 섹터들이 계속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면 PCB는 같이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뭐 그다음에 뭐 차량용 반도체 앞으로 뭐 자율주행차 많아지니까 뭐 전기차 다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PCB도 같이 들어가는데 근데 이거 고점 돌파하면 당연히 4만 원 가는 거고요. 지금 뭐 디램 가격 반등, 디램하고는 상관이 뭐 직접적으로 없지만 디램 반도체 어디다 꼽을 거예요. 다 판때기에다 꼽아야 되거든요. 여기다 다 꼽아야 된단 말이에요. 심택이 만든 데다가. 그러니까 같이 성장할 거라서 앞으로의 그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이게 좋아지는 게 저는 향후 최소한 3년에서 5년 사이클은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좀 오버해서 얘기하면 향후 10년에서 20년 동안은 계속 성장하지 않을까. 로봇과 인공지능과 무인화 공장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일자리가 전 세계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어쨌든 그런 이제 시대가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또 올 수 있어서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 허공에다 매달 수는 없고 다 판때기에다 꼽아야 되는데 그럼 얘네 실적이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계속 좋아지겠죠. 그리고 지금 하여튼 거래량도 좋고 기관들도 열심히 사고 있고 그래서 저는 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여기 넘어간다고 보고 있는 게 또 심택이니까 그걸 장기로 가져가실 건지 아니면 단기로 하실 건지는 그건 선택이지만 어쨌든 바닥에서 45,000원, 5만 원은 가져가도 될 만한 종목으로 일단은 심택 더 보유하시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 자 다음은 HB 테크놀로지인데요. 이게 이제 OLED 장비주인데 아이폰이 1분 만에 동이 났다 그러죠. HB 테크놀로지 뭐 기사에도 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정부는 정부고 나는 나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정부에서는 근데 그리고 막상 기사가 그렇게 나와서 그렇지 중국 사람들 신경도 안 쓸 거예요. 2년 전서부터 공무원들의 암암리 그리고 공무원들도 다 안 쓰지는 않을 거고 뭐 여러분들 주변에 뭐 중국 사람 아는 사람 있으면은 물어보세요. 공무원이면 아이폰 못 쓰게 하느냐? 그러면 쓰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데 오늘 일단 고점을 돌파했다가 밀린 건 좀 아쉽지만 오늘 IT 섹터들이 갑자기 또 약세를 보여서 그래요. 아까도 그 얘기했던 아직 그게 결과 안 나왔잖아요. 다음 달서부터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아직 나온 게 없어서 IT줄이 약하니까 올라갔다가 밀린 건데 저번에도 이거 다시 또 넘어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금방 넘어갔다 지금 내려왔고요. 또 넘어갑니다. 또 넘어가게 될 거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넘어가게 될 거니까 이게 또 다시 넘어가게 되면 얘를 사는 거는 좀 부담이 돼도 이거 관련된
반도체, OLED 이런 장비주 쪽을 보시는 거는 좋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4,000원을 넘어가면 살 수 있는 OLED 장비주들은 많아요. 잘 찾아보시면은 있으니까 어쨌든 요 HB 테크놀로지는 오늘 고점을 돌파했다가 떨어졌는데 수익률은 30.6%까지 올라갔다 밀린 겁니다. 그냥 조금 갖고 있는 건 더 갖고 가세요. 앞으로 아이폰 아직 판매가 본격적으로 된 건 아니고 사전 판매만 지금 대박을 친 거고 본격적인 판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또 좋은 얘기 나오면서 우리나라 삼성하고 LG가 그 아이폰에 OLED 들어가는 게 99%다 합니다. 거의 100%다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다른 제품 거의 안 들어가요. BOE가 1% 들어간다는데 그거 아직 인증도 못 받았습니다. 인증 못 받게 되면은 그냥 우리나라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이폰이 팔리면 팔릴수록 우리나라의 OLED 장비주들, OLED 관련주들은 대박을 같이 치는 거니까라는 정도 말씀드리면서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제주반도체. 자 제주반도체. 자 차트가 바닥에 있죠. 저번에도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 주워 담으면 한 2, 3일 지나니까 진짜로 한 3, 4% 수익이 나죠. 그렇게 2번 수익이 내줬는데 다른 IT 섹터들은 이거보다 더 빠졌어요 최근에. 근데 얘는 잘 안 빠지는 게 차트가 완전 여기 완전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매수 가격 현재 가격 4,375원 매수 공략 가능하고요. 미국 시장 급락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급락 없을 거예요. FOMC 내일 미국 시장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새벽 목요일 날에 발표가 되고 FOMC 끝나게 되면 미국 시장 조금 반등 나오겠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금리 동결.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계속 그 반도체에 대한 논의가 될 거고 해피엔딩으로 끝날 겁니다. 그거 막아버리게 되면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 다 도산해서 우리 뭐 수출을 못 하는데 뭐 어떡하라고요. 입을 막아버리고 뭘 다 숨통을 다 막아버리면 그래놓고 너 살아봐 그러면 사라집니까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진짜로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없지만 그렇게 된다라 그러면 정말 큰일인 거죠. 그냥 망한다고 보면 돼요. 그냥 우리는 뭐든지 그냥 수출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반도체 수출을 못하면 만들면 뭐래요? 팔 수가 없는데 어디다 팔 겁니까? 뭐 아프리카에다 팔 거예요? 그래서 분명 이거는 해결이 될 거고요. 해결이 될 거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 한수원에서 웨스팅하우스 원래 그게 소송이 그러니까 예전에 지적재산권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뭔가 수출할 때에서 걔네들이 딴지를 걸게 되면 수출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방산주가 좋고 원전 테마는 이거는 그것 때문에 계속 태클이 걸릴 거다. 그래서 저는 안 좋게 봤는데 그게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테마들도 저는 이제 쉽게 보는 것도 많지만 이 얘기를 갑자기 반도체 얘기에다 일로 왜 얘기했냐면 미국 기업을 미국의 법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승소를 얻어냈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일단은 우리나라에 힘이 뭔가 필요하니까 그랬겠죠. 만약에 우리나라 완전 무시하거나 완전히 없애버릴 생각이었다면 그냥 불리하게끔 그냥 너네들은 그냥 격차가 찌그러져 있어라 하면서 자기네들을 기업에 손을 들어주면서 우리나라 굶어 죽도록 했을 텐데 그걸 풀어줬다는 얘기는 지금 미국에서도 뭔가 잘 모르겠지만 뭔가 우리나라에 그 힘이 뭔가 필요한 거예요. 같이 동맹으로 뭔가 가고 싶어하는. 그래서 이번에 협상도 좀 좋은 결과들이 나오면서 가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감을 오늘 그 발표를 한수원이 승소했다라는 발표로 이번에 모든 그 협상들이 좀 우리나라한테 좀 좋은 당근을 좀 제시하는 미국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하면서 이따간 오늘의 표역 종목은 제주반도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인 제주반도체 현재가로 4,375원 매수가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비교적 저점에 위치했을 때 공략 포인트를 잘 잡아보시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저희 전문가님 성함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더 생생한 시장 정보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종목 상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걱정 말고 많은 상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도와드릴 종목 바로 한전산업입니다. 이 원전 관련주인데요. 오늘 뭐 특별한 이슈는 없지만 그래도 3%대에 가까운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상담자님 매수가는 11,7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이 매수가까지 닿아줄까 어떻게 기다리면 될까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한전산업 어떻게 보실까요? 자, 오늘 아침에 나왔던 그 기사, 일단 한수원에서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그 소송에 대해서 나중에 지적재산권이 걸리게 돼가지고 나중에 뭐 수출해도 빚 좋은 개살주가 될 뻔했는데 그거를 승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재 때문에 오늘 우리기술이라든지 원전 테마주를 아침에 굉장히 강했으나 다 밀리고 있죠. 그러니까 뉴스가 나오니까 뉴스에 팔아먹은 애들이 있어서 그런데 다시 또 올라가긴 할 겁니다. 자, 차트로 볼게요. 그 호재 뉴스가 나오니까 사실 이게 되게 좋은 소식이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그런 소식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뻗어야 되는 거가 정상인데 지금 거꾸로 누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밑으로 죽는 건 아니고 누르고 있어요. 일단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좀 털어보려고 그래서 일부러 반응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엄청난 호재입니다. 엄청난 호재인데도 안 움직이는 거는 세력들의 의도가 여러분들을 털기 위한 작전인 것 같아서 근데 그게 결국은 나중에 갈 것 같은데 이렇게 갈 때 안 가고 이러게 되면 조금 힘들게 할 거예요. 뭐 가격적으로 뭐 이렇게 폭락을 시키면서 말도 안 되게 떨어뜨리는 거는 아닌데 계속 옆으로 계속 흔들면서 올라갈 때 안 올라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시간을 조금 떼어가지고 개인 투자자 좀 지치게끔 하는 흐름을 좀 줄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그 호재로 인해서 저는 좋게 보니까 물려있는 11,700원 그러니까 이전에서 올해 초서부터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그 지적재산권이 걸려있는 부분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서 거기다 사인도 하고 왔잖아요. 침해하지 않겠다고. 그래갖고 이러면은 이거는 어렵겠다 생각을 했는데 미국 법원이 우리나라에 손을 들어줬다는 것 자체로 해서 저는 이제는 원전 테마도 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산주만 좋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원전 테마도 좋게 보니까 장기적으로 보세요. 장기적으로 한 1년, 2년 가져가면 뭐 12,000원, 13,000원, 15,000원 또 갈 때 되면 되겠죠.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원전에 대해서 기술력은 거의 뭐 탑 클래스 안에 있고 원전에 대한 그 수요는 더 늘어날 거고 원전 해체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으로서 돈도 많이 벌어와야 되니까 지금 바닥에 있잖아요. 길게 보면은 뭐 2만 원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앞으로 뭐 10년 뒤에 소형 SMR 뭐 이슈도 있고 지금 바닥권역에 있으니까 11,700원 물론 한 30-40% 올라가야 돼서 아직은 길이 멀지만 길게 보세요. 길게. 그래서 더 보유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안에서 원전 테마주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우리 기술력을 기반으로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소 좀 긴 호흡으로 살펴보셔야겠지만 우리 기술 충분히 상승할 수 있으니까요.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종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 바로 우리 기술입니다. 우리 기술 역시나 이 원전 테마주로 엮이면서 오늘 강력한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상담자님 매수가는 2,400원에 5%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세라면 충분히 상승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우리 기술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아까 전에도 원전 테마 우리 기술 가지고 얘기했었는데요. 아까 이렇게 올라올 때 비중을 좀 팔았어야 되는데 이분은 못 파는 이유가 너무 많이 물렸어요. 그러니까 얘는 상한가를 가도 의미가 없는 게 2,400원이 물리면 차트 볼게요. 2,400원이 물리면 몇 프로가 올라가야 되냐면 그만큼 올라가야 되니까 한 80%? 한 84%가 올라가야지만 본전이 됩니다. 근데 물려있는 사람들 기준으로는 84%가 깨진 게 아니에요. 이렇게 빼보면 한 마이너스 한 40% 정도가 물린 거고요. 마이너스 40%가 마이너스 한 46%가 물린 거고 그래서
위에서 한 마이너스 50% 물리면 본전되려면 100%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물린 사람들은 30-40% 물리지만 밑에 산 사람들은 70-80%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싸게 사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위에서 많이 물려봤자, 많이 물려서 깨져봤자 99.99999%로 깨지지 100%로 깨지는 경우는 뭐 상패 빼고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100% 이상 깨지진 않아요. 근데 올라갈 때는 100%도 200%도 심지어는 에코프로처럼 2만%도 올라갑니다. 산수예요, 산수. 어쨌든 40% 넘게 물려 있다가 지금 이제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도 뭐 60%는 더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뭐 아까 얘기는 비슷해요. 아까처럼 이게 지금 수익에 있거나 손실이 작으면 한번 뭐 팔았다가 밀리면 다시 사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만 너무 많이 물려 있고 어쨌든 오늘 좋은 소식이 나왔으니까 장기적으로 보세요. 원전 테마주들은.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서 그냥 끌고 가세요. 끌고 가시면 언젠가는 또 다시 뭐 또 무슨 원전 수혜주 뭐 아니면 뭐 다음 대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음 내년에 있을 미국 대통령이 뭐 갑자기 뭐 원전에 대해서 뭐 공약을 내선다든지 뭐 이런 아니 무슨 큰 이슈가 나오게 되면 그때에서 뭐 정치 테마주로 아니면 정책주로 급등할 날이 뭐 20년 안에 없겠습니까? 20년 안에가 아니고 10년 안에도 한 번은 있겠다. 그러니까 원전 테마주들은 언젠가는 뭔가에 엮여가지고 큰 이슈가 올 것 같으니까 그때를 기다리세요. 10년 기다려, 10년.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봤고, 자, 그럼 이제 중간 시황으로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말말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방송 이후에도 더 생생한 시장 대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전화 주시면 됩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제주반도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매수가로 4,375원 잡아주셨는데 지금 4,390원 지나가고 있네요. 그래도 지금 비교적 저점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잘 지켜보시다가 최대한 저점 매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양시장의 지금 시각 상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금 여전히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0.71%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어떨까요?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다소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반도체 업종에 그래도 반등이 확인이 됐는데 삼성전자는 이 시각 기준으로 보합권 지나가고 있고요. 그래도 SK하이닉스는 강보합세 지켜주고 있습니다. 0.67% 상승하며 11만 9,8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바이오로직스 0.79%, 0.27% 하락하고 있고요. 오늘 시장 안에서 포스코그룹주들 그리 힘이 좋지는 않습니다. 지난 3거래일째 이어오던 상승세 오늘은 좀 하락하고 있는 흐름으로 0.66%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도세로 하방 압력이 좀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0.63%, 0.62% 하락하며 885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시총 상위 종목까지 바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1위부터 5위까지 종목입니다. 에코프로비엠 그래도 오늘 0.36% 상승하면서 강보합권 지켜주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오늘도 하락합니다. 0.33% 하락하며 90만 원 선 그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0.15% 상승하고 있고요. LNF 역시나 0.48% 상승하고 있는데 이렇게 포스코 그룹주, 포스코 DX는 3%대 낙폭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양시장 다소 좀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두 하락하면서 개장한 지 1시간 28분이 지나간 시점인데요. 지금 이러한 시장 안에서 또 어떤 특징 있는 움직임이 있을지, 특별한 종목이 있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FOMC를 앞두고 미국 시장이 그냥 뭐 보합으로 플러스였어도 거의 보합이죠. 별 변동 없는데 우리나라는 오늘 또 코스닥이 1,100개가 또 빠집니다. 어제도 비슷하게 빠졌죠. 어제보다 더 많이 빠져요. 개수로는. 일부러 누르는 거로 보여지고 뭐 그렇게 급락할 시장은 아니에요. 자, 일단 뭐 미국 시장이 아까도 미국 시장은 잠깐 봤는데 자, 일본 시장을 잠깐 보면요. 일본 시장이 어제는 휴장이었는데 오늘 열렸거든요. 미국 시장이
금요일날 빠졌으니까 그거에 대한 영향은 받았죠. 근데 무너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시장은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문제가 있느냐? 우리나라도 문제가 없어요. 그냥 다른 나라보다 조금 약하게 움직인 것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약하게 움직이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다른 나라가 급락하니까 우리나라 똑같이 급락한다 이거는 아니라서 이 눌렀던 부분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가 됐든 간에 안전한 쪽으로 아까 전에 보니까 2차 전지도 지금 다들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2차 전지만 떨어지는 건 아니고 다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종목이. 그러니까 1000개로 따지게 되면 한 700, 800개, 그러니까 80% 정도는 지금 다 떨어진다고 봐야죠. 많게는 뭐 90% 가까이가 다 1100개 빠지면 다 빠진다고 봐야 돼요. 1000개 이상 빠지면. 다들 좀 떨어지고 있는데 그 떨어지는 낙폭이 좀 큰 애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이 한 1, 2% 정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오늘의 표역 종목 제주반도체를 뽑아놨던 것도 아주 단순한 이유예요. 빠질 자리가 없잖아요. 지금 차트를 보면 이게 뭐 어디가 빠져요? 빠질 자리도 없고 이미 먼저 빠졌고 이미 벌써 뭐 올해 내내 빠졌던 종목이고 그래서 안전하면서 내일이나 모레에서 FOMC 끝나게 되면은 미국 시장이 반등을 줄 거란 말이에요. 일본 시장도 또 올라갈 거고. 근데 일본 시장 조금만 올라가면 역사적인 또 33년 만에 34년 만에 또 고점이다 돌파된다 이 얘기가 나올 건데 그럼 우리나라 종목들은 눌러 있다가 올라갈 때 호재 타고 뭔가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반도체 이슈가 있고 반도체 이슈가 없어도 시장 반등 나오면 지난주에서도 3, 4% 쉽게 한 번씩 수익이 났잖아요. 그래서 만만해서 그래요. 그래서 뭐 3%, 4% 그냥 재미 삼아서 작게 수익을 내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제주 반도체처럼 바닥에서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붙어 다니는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로 들어가서 뭐 3% 먹고 또 팔고 4% 먹고 또 팔고 이렇게 가지고 놀면 돼요. 왜냐면 딴 거 괜히 들어갔다가 지금 종목들 1100개 빠지니까 어떤 거는 3% 빠지고 어떤 건 7% 빠지고 지금 코스모 신소재 7%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무섭다면 코스모 신소재 이게 떠 있는 종목이 지금 뭐 많이는 안 떴는데 어쨌든 이게 올라간 이 7% 떨어지고 지금 오늘 로봇 관련주들도 최근에 이렇게 떨어지는 게 이런 것들이 무섭다면 지금 솔트룩스 많이 빠졌는데도 2.7% 빠지고 그러니까 최근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떨어지는 건데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큰 수익을 단번에 반등 줄 때 한 10%씩 빨리 먹고 싶다 그러면 이런 걸 들어가면 되는데 솔트룩스가 이게 여기서 20%가 더 빠진 다음에 10%가 올라갈지 지금 내 10% 올라갈지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20% 더 빠졌다 2만 원에서 10% 올라가서 22,000원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지금 더 빠질 때 기다려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게 머리가 아프고 저점 타이밍을 잡기가 어렵다 그러면 만만한 건 제주 반도체처럼 최근에 바닥에서 이렇게 기는 애들 있죠. 그래도 갖고 있다 보면은 FOMC가 지나든 한 며칠 지나면은 또 반도체주의 반등이 나오고 인공지능 AI, 의료 AI 반등이 나오면 그 분위기에 쏠려가지고 작게는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돌파되는 종목이 조정받을 때 공략하는 방법도 있는데 하여튼 시장은 오후장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가요. 뭐 드라마틱하게 급반등하거나 급등하는 경우는 FOMC 끝나지 않고서는 없다 말씀을 드리면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특히나 FOMC와 같은 빅 이슈를 앞두고 안전한 대응이 중요한 시점인데요. 오늘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표적 종목으로 제공해드린 제주 반도체와 같이 저점에 위치한 종목들 안전하게 대응해 보시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민이 되는 시장 안에서도 저희와 함께 든든한 투자 전략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종목별 대응을 위해서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 바로 핌스입니다. 이 OLED 관련주인데요. 지난달에 무상증자 이슈에도 불구하고 이 증시 그리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담자님 매수가는 5,875원에 다소 좀 높은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90%가량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셔서 이럴 때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 더 고민이 되실 텐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핌스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최근에 급락을 이렇게 크게 맞을 이유가 없는데 얘는 엄청 많이 두들겨 맞았네요. 실적 추이는 괜찮은데 실적이 막 어마어마하게 나는 회사는 아니고 자 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은 약 1,000억 정도 되는 회사고 단기순이익을 매해 한 해 동안 한 50억 정도 했던 회사인데 올해는 93억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대충 한 50억 정도, 70억 이렇게 벌었던 회사가
실적은 되게 그동안 한 4년을 통틀어서 한 3년을 통틀어서 가장 좋은데 주가도 올라왔다가 두들겨 맞았는데 뭐 내년하고 내후년은 안 나왔지만 좋아지겠죠. 저는 실적은 문제가 없고 근데 왜 이렇게 두들겨 맞았을까요? 좀 조정이 좀 과하기는 하지만 다시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냥 더 갖고 가시고 비중이 좀 많기는 한데 거의 5,875원 가져가세요. 그냥 가져가시고 뭐 실적을 봐서는 큰 문제가 없고 제가 뉴스까지 살펴드리지는 못하지만 만약 뉴스에서 안 좋은 게 보게 되면은 그때선 전화로 문의를 하세요. 뭐 뉴스에서 만약에 뭔가 안 좋은 얘기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로 물어보시면 되고 뉴스는 보지 않을게요. 그냥 실적하고 차트 흐름을 봐서는 좀 억울하게 좀 두들겨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무상증자 이슈가 있었군요. 무상증자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물량이 나온 거네요. 보니까 이게 여기 권리력도 떨어졌고 그러니까 무상증자가 호재잖아요. 그 호재 때문에 간 거예요 지금. 호재 때문에 갔으니까 무상증자 끝났으면 저 같아도 팔아먹겠습니다. 뭐하러 갖고 있어요? 올라왔고 올라올 만큼 올라갔고 그 먼저 파는 사람이 장땡이지.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5,800원에서 사신 거는 좀 아쉽네요. 무상증자 물량 떨어질 텐데. 자, 이제 떨어졌고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좀 희석이 되면 사람들이 까먹어요. 무상증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러면 다시 주가가 원래 자리로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보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전화로 상담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들리세요? 예.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대정화금. 대정화금 예. 25,500원 30% 비중. 25,500원에 30% 비중이시고 네. 그래요. 이거 갖고 가셔도 되겠네요. 네. 차트가 바닥에 있는데 최근에 잘 올라왔다가 지금 많이 좀 빠지긴 했는데 뭐 거래량도 실려 있는 것도 괜찮고 더 가져가세요. 한 2, 3개월 더 가져가다 보면 2만 원대로 다시 진입을 올라올 것 같으니까 예. 지금 시장이 종목들이 많이 그러니까 개수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개수가 많이 빠지는 거지 하락폭이 큰 건 아니니까 얘도 여기서 뭐 급격하게 막 쿡 하고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가져가세요. 예.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해당 종목 그래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2, 3개월가량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종목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 바로 성우 하이텍입니다. 자동차 부품 업체인데요. 최근에 이렇게 힘을 내주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담자님 매수가는 12,000원에 3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전문가님 성우 하이텍 어떻게 지켜보시면 좋을까요? 성우 하이텍을 올 초에 추천해가지고 수익이 많이 났던 종목이에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저는 부담이 돼서 이제 얘기를 안 하는 건데 이제 많이 빠지면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때에서 아마 추천했을 거예요. 이때하고 그다음에 이때는 다른 아마 자동차 부품주를 얘 때문에 그리고 올해 이렇게 올라갈 때 자동차 부품주들 한 6월달, 7월달에 자랑 많이 했죠. 이거 말고도 몇 개 있었는데 그러니까 많이 그러니까 산이 높으니까 골이 깊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이죠.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기간도 그렇고 그래서 어느 정도 빠졌으니까 근데 12,000원에 사신 자리가 낮은 자리가 아니에요. 상당히 바닥에서 올해 굉장히 급격하게 많이 올라갔던 자리라 150%가 올라간 자리에서 사신 거잖아요. 240%까지 올라왔고 150%까지 올라왔고 올라온 자리에서 사셨고 그래서 좀 떨어졌는데 한 이쯤 되면 사실 반등을 좀 줄만도 한데 반등의 기미가 그렇게 세지가 않네요. 한번 더 기다려 보시고 반등을 주면은 한 10,000원에서 11,000원은 계속 버텨주면서 올라가줘야 되는데 만약에 힘없이 떨어지게 되면 한 7, 8,000원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타기를 시도할 거면 한 7,000원 이하에서 물타기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잘 안 내려옵니다. 잘 안 내려오지.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어차피 망할 회사도 아니고 싸게 내려오면 또 다시 올라가는 또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또 좋은 회사들은 좋은 주식들은 그래요. 많이 빠지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옵니다. 그 자리는 한 7,000원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뭐 물린 거는 어쩔 수 없어도 다시 살리기 위해서 7,000원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뭐 오후장에도 화이팅 하시고 오늘 오후장에 장 끝나고는 공개 방송은 있습니다. 그래서 장 끝나고 공개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중 상담은 여기까지지만 노란톡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입력하셔서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한 대응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리 시장 박스권 장세, 테마 장세가 보여집니다. 지금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확인되는 만큼 낙폭과대 종목들 패턴주 위주로 매매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신 제주반도체, 지금 저점에 위치한 만큼 안전한 접근, 안전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드렸던 정보는요,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